방금 소개받은 이송희입니다. 사실 이제 이 주제로 제가 이제 이 발표를 하게 됐는데, 우리 허락음 선생님이 좀 몇 달 전에 조금 시간이 많지 않은 시간에 이 뭐 발표를 하나 해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윤정란 쌤하고 제 후에 두 사람이 좀 논의를 했어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좀 여성 항일 운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지금 그동안에 이제 항일 운동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국내 여성 항일 운동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를 하고, 윤정란 선생님은 이제 국외에서의 여성 항일 운동을 정리를 하자. 그래서 둘이 이렇게 이제 파트를 나눠서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발표에 의해서 윤정란 선생님 발표를 하실 텐데, 사실 중간 과정에서는 또 별 그 상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또 이렇게 그 좀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그 취지로서 저희가 이제 이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이것을 제가 이제 조금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또 이렇게 좀 속도를 맞춰가면서 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30분이기 때문에 지금 3시 38분이니까 4시 8분까지 저한테 허락된 시간은 그렇게 이제 알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좀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화여성연구원의 학술 발표회는 이제 지금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1년의 연속 과정에서 저는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행사는 오랫동안 역사에서 소외되어 온 여성의 초점을 맞춰서 여성의 항일운동을 조명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대회를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국내 여성 항일운동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활동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활동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역사적인 조건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성 연구가 우리 역사학계 상상 주변부에 머물러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성 항일 운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모든 전체적인 역사에서도 그러합니다만은 항상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남성 중심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죠. 특히 이 항일 운동은 지금 현실에 굉장히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그 양현희 쌤도 말씀하셨지만은 자꾸 현실에서 다시 재해석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많이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것과도 관련돼서 남성들이 자신들의 전유물로 어떻게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항상 주변부에서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 그런 것으로서 저희가 상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의 어머니, 아내, 애인.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주세죽 같은 경우에는 박헌영의 연인이거나 아니면은 박헌영의 아내. 또 김원봉의 아내로서의 박차정. 여러분들이 박차정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김원봉은 알거든요. 김원봉의 아내 박차정 이렇게 소개를 하면 아 그래.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성 항일 운동 자체가 굉장히 그 남성 중심적으로 이렇게 되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해방과 분단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현대사가 뭐 자주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사실은 좀 저희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이후에 들어온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해방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다루기 힘든 주제였습니다. 오랫동안. 물론 지금은 이게 다 이제 많이 풀려 있죠. 그러나 여전히 저희가 자료 접근이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3.1운동에 대해서 남북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쪽에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절반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될 거고, 나중에 북쪽하고 맞춰본다면 그때 가서 또 어떻게 그 퍼즐이 맞아 떨어질지, 그것도 사실은 또 저희가 해나가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에도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지역에서의 연구도 있거든요. 지역. 왜냐하면 이제 그 항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서울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의 각 지역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이 연구들이 1990년대 이후에 가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은 역시 여기에서도
여성들은 역시 좀 뭐랄까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성 항일 운동에 대한 연구는 전혀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이 해왔습니다. 많이 해왔지만은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연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 현황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현황을 전달을 해드리나 그랬을 때 조금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말하자면 하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 연구, 하나는 인물 연구, 하나는 지역 연구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 나누는 방법이 그렇게 적절했던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일단 한번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쭉 밀고 나갔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해도 되고 오히려 주제 중심으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또 하기에 또 여러 가지 힘이 붙이는 점이 있어서 상당히 편의적으로 제가 일단은 운동 중심으로 나눠보고 인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연구 이렇게 세 개로 연구를 봤습니다. 그럼 먼저 사건을 중심으로 한 운동의 흐름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사를 보면은 여성들의 항일 운동은 그 흐름으로 본다면은 한말 여성 의병 운동, 국제보상 운동,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1910년대에 송죽회 등의 비밀 조직 활동, 그 다음에 3.1운동, 그리고 여성 교육기관들의 항일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부인의 활동 이런 것들이 1910년대 주로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20년대는 각 지역에서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 여성단체들의 항일운동, 근우의 운동, 광주 학생운동을 비롯한 여학생운동 이런 것들이 20년대는 주로 연구 주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성 노동자들의 적색 노동조합 운동 등의 항일운동, 여성 농민들의 항일운동, 그 다음에 해녀들의 항일운동 이런 것들이 연구 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구가 활발히 다 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있어 왔는데 이 주제들이 대체로 어떻게 연구되었는가를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말의 연구는 거의 뭐 그대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의병에 대한 연구가 조금 얘기는 됩니다. 주로 윤희순후 활동을 통해서 의병이 간략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특히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이 윤희순이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내세우면서 윤희순 연구는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부분에서 얼마나 진전이 됐느냐는 건 좀 다른 문제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것들이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진전이 되고 있지는 못해요. 그냥 여성들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한마디씩은 거들고는 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910년대로 가게 되면 이제 송죽회가 있는데요. 이 송죽회는 사실 그 숭의여학교 학생들이 만든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것이 이제 점조직으로 해서 전국으로 가게 되고 특히 교회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도사라든가 특히 이제 여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당시 할 수 있는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것이 전도부인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또 뭐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주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송죽회 활동,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송죽회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에 대한 연구인데 오늘 그 이덕주 선생님이 사실은 굉장히 그 이화학당의 3.1운동을 아주 자세하게 특히 이제 거기에 그 참여해서 옥고를 치렀던 분들의 그 신문 그게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들이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여성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여성과 3.1운동에 관한 내용은 사실 그렇게 지금 연구가 그렇게 활발히 되어 온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딱 여성들이 뭐 어디 열심히 했다. 아까 이제 말씀 이화학당도 굉장히 했고요. 제가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일신여학교가 가장 먼저 3월 11일 날 시위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이 했다든가 또 뭐 누가 어디에서 했다든가 이렇게 여성들이 했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은 이 3.1운동을 전체적으로 왜 3.1운동에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을까? 뭐 지금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생들이 참여했다더라. 또 뭐 일반 부인네들이 참여했다더라. 그러면 왜 그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이 사실은 별로 구체적으로 없어요. 아까 이제 이화학당의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
기독교 교육, 기독교 사상과 학교 교육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다 그것만으로 3.1운동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이 큽니다. 크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3.1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기독교와 학교 교육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말하자면 얘기를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1운동의 대전제로서의 그 부분. 그리고 3.1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또 여성들의 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학교사, 그러니까 아까 지금 뭐 이화학당 아니면 또 뭐 정신여학교, 뭐 일신여학교 이런 학교들이 학교사로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전체로 묶어서 3.1운동에 관한 여성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좀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은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인물 중심으로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인물을 얘기합니다만 뭐 유관순이라든가 김마리아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연구로만 나오지 전체적인 우리의 여성의 삶과 관련된 3.1운동의 어떤 부분들은 아직은 미약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3.1운동 이후에 바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가 나와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도 역시 이것도 송죽회 3.1운동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로 이어져요. 기독교 여성들이 중심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강조가 됐는데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활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가 봤더니 또 이 연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김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얘기는 되지만 애국부인회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든가 뭐 국외까지 다 합쳐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연구가 아직은 많이 이제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우리 뭐 윤정란 선생님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이 여성들의 그 항일 운동이라는 게 또 연구자가 많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연구자가 많지 않은 거를 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여성사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여성 항일 운동이라는 그 자체에 너무나 가부장제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1920년대 신여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 논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동시대에 있었던 여성 항일 운동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항일 운동이란 말을 또 저희가 안 쓰죠. 그냥 1920년대 여성해방운동이라는 용어를 오히려 앞세우죠. 우리가 항일이란 말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쓰지 않았던 거에도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 항일운동으로 가게 되면은 민족주의 계열하고 이제 사회주의 계열로 저희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뉘어지게 됐는데 이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이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민족주의 계열 연구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80년대 가서 이제 이 사회주의 계열의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제가 이제 조금 뭐 내용을 썼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가서는 또 이렇게 연구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제 근후의 연구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근후엔가 여성 항일 운동의 최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여성 해방 운동의 최정점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후의 경우에도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합동전선 아래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이제 여성 연구자들이 조금은 입장을 조금씩은 달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협동전선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 근후회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여학생 항일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 항일운동은 이제 광주 학생운동을 비롯해서 여학생운동도 사실은 우리 여성 항일운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전체적으로 학생운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성, 여성 다 같이 하는 학생운동, 물론 같이 우리가 다 얘기하면 좋죠. 그런데 여성들이 항상 소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보면은 이 여학생운동의 경우에도 지금 그다지 연구가 아주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부분도. 그래서 근후회 같은 경우에도 1930년 그 1월에 허정숙 박차정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서울 지역 11개 여학교에 그 시위와 가두 진출을 지도한 바 있고 이 사건은 우리가 보통 근후회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그렇게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자료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이 부분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 학생운동. 이 광주 학생운동에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광주 여자 고등보통학교의 소녀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고 거기에서 또 많은 연구 성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학생 운동도 여전히 근데 제가 볼 때는 학생 운동에 대한 연구는 많이 퇴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70년대 80년대 학생 운동이 한참 열심일 때는 이 학생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테마가 됐었는데 근래 와서는 이 주제는 연구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학생 운동에 대한. 근데 저는 이제 여학생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때 그 여학생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중고등학생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년 운동이고 성인 운동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바의 운동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중 여성의 항일 운동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농민 부인들의 쟁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항일 운동, 이제 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운동들이 조금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근래 와서 역시 이 민중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별다른 진전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건 중심으로 봤고요. 인물 연구를 보겠는데 인물 연구는 여기에서 조금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씀을 여기 몇 것을 조금 지적을 했는데 뭐가 있냐면은 여성 인물 연구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쪽에 논문을 써보신 분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여성들은 별로 자기의 글을 남기지를 않은 경우가 많고요. 남겨도 후손들이 그것들을 또 이렇게 발굴하거나 그것들을 막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나라에는 오랫동안 없어 왔어요. 근래 와서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자필로 쓴 글들이 참 우리가 보기가 힘들어요. 저도 몇몇 여성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왜 글을 안 남겼을까? 심지어는 자기 편지도 없어요. 돌아가시다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돌아가시면 그분의 유품을 다 불태워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없어요. 남성들은 후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닥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을 독립운동의 유공자로 어떻게 우리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교수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좀 논문 좀 써주십시오. 뭐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러지를 않아요.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본다면. 그래서 아마 이제 독립운동 소원을 받으신 분들이 지난 작년까지 우리가 뭐 357명인가? 아마 올해 또 많이 받으실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남성들에게 비해서 보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만큼 이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3.1 여성 동지회에서 아까 오셨는데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3.1 여성 동지회가 만들어졌어요. 3.1 여성 동지회가 만들어져서 67년에 만들어지면서 이제 작업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전체적인 상을 받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1980년에 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은희 선생이 이제 한국 근대 여성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물 연구가 꽤 많아요. 그리고 여성개발원에서 나온 여성인물 또 그리고 이번에 2017년에 3.1 여성동지회에서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또 큰 하나의 또 이렇게 그 책을 발간을 했어요. 물론 거기는 이제 그동안 그 3.1 동지회에서 학술 발표회를 쭉 하거든요, 매년. 그 발표회에 참여했던 내용들만을 발간한 거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른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성인물을 볼 수 있는 책으로 우리가 근래에 큰 규모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참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인물에 대한 연구들이 아직은 이제 많이 좀 없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인물 연구에 대한 얘기를 쭉 해놨는데 이제 의병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송죽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죽회 같은 경우에는 황예시덕, 김경희, 박현숙 이런 인물들은 나중에 보면은 송죽회에서 3.1운동에서 나중에 대한민국 애국부인회까지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분들의 계열은 꽤 인물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유관순 연구가 이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0페이지로 쭉 가서요. 김마리아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마리아 연구는 학자들이 또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만큼 또 이 김마리아 관련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행사를 할 때마다 논문들을 한 편씩 써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꽤 많은 연구를 써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후회 쪽으로 오게 되면은 역시 이제 20년대로 오게 되면은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경우에는 뭐 허정숙이 대표적이고요. 또 박차정 같은 경우에는 또 딱히 사회주의로 넣기도 그러긴 하지만은 뭐 거기에 넣을 수도 있다면은 그런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여성들은 그냥 소개만 되는 정도고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남성들의 경우에는 평전도 많이 나오고 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별다른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중 여성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 357명 서원을 받으신 분 중에 몇 명의 여성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강주령, 고수복, 이병희, 뭐 김목련, 부춘화, 부덕량, 김계정, 이금복 이분들은 이제 민중 여성으로서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 그리고 해녀투쟁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을 이제 서운을 준 경우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좀 더 밝혀져야 될 그런 인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인물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이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아이고 저한테 남겨진 시간 10분이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연구인데요. 이 지역 연구는 근래에 지자체가 실시가 되면서 1996년 강원도에서 여성사 발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각 지역마다 여성사 발간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여성사를 발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의 여성사 발간이 그 지역에 연구자가 있으면 조금 전문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실려 있는 항일운동에 관한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지역의 차이가 있었어요. 좀 대표적으로 강원 지역이 강원 여성의 항일 독립운동과 리더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 그래도 강원도의 항일 운동을 어느 정도는 이제 훑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항일 운동, 항일 여성 항일 운동사라는 제목으로 책은 없지만 그런 대로 이런저런 연구가 조금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고요.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말하자면 책은 나와 있지만 연구서는 나와 있지만은 아직은 좀 미비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조금 광주 지역에서 일어난 광주 이제 그 있었던 말하자면은 광주 학생운동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성과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만큼의 성과를 갖고 있지는 못해요. 광주 여학생운동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광주는 특히 그 두 개의 학교가 이제 좀 유명하거든요. 광주 여자고등보통학교하고 스피아 여학교라고 하는 두 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조금은 앞으로 더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쭉 제가 그 특성을 좀 봤어요. 이런 연구사들의 특성을 봤더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굉장히 그 큰 흐름 속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단편적인 사건 중심의 연구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역할이 크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좀 자료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종교는 조직과 기록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중심으로만 연구가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항일운동사의 전체적인 상이 보이기보다는 기독교 여성들의 항일운동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그 기독교 여성들의 어떤 활동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역할들을 했죠. 이화학당을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대체로 기독교 학교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3.1운동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그 단계까지는 굉장히 역할이 커요. 그러나 20년대 후반 30년대 가게 되면 좀 약간 지형도는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이 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여학생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민중 여성 연구가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인물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을 몇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구 과제 앞에 다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하는 것이 되는데 역시 항일 여성 운동사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흐름 특히 저는 기존의 여성사와의 관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사를 한 사람들이 여성사라고 얘기했지 여성운동사라고 얘기했지 여성항일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실상 좀 안 써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항일운동이 들어있습니다. 20년대 운동하면은 여성해방운동 안에 여성해방과 그리고 민족의 해방을 동일시하자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미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어를 쓰지 않았던 데는 그만큼의 어떤 그 괴리가
우리가 기존에. 그래서 그 남성 중심의 항일 운동과의 우리 어떤 관련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런 그 관점들 이런 연구가 이제 앞으로 좀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앞서도 말했지만 3.1 운동 후 경우에 여성들이 애국심의 발로만으로 나왔겠느냐. 아까 얘기했죠. 자유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미 1898년에 여권 통문을 통해서 자기들이 여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성회라는 찬양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이미 만든 바가 있어요. 10년, 2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년 동안 여성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3.1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3.1 운동이 그냥 어디에서 일어나니까 어느 학교 학생들이 민족의식이 있어가지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일어났다더라 저렇게 일어났다더라 이거는 전혀 3.1 운동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건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 이거는 뭐 3.1 운동뿐만이 아니라 1920년대 여학생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구도 속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항일 여성 인물과 사건의 발굴, 사료 발굴이 필요하다는 거 역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우리가 이데올로기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항일 운동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원이 그래요. 특히 어디에서 돈을 줘서 연구해라. 그러면 이런 연구물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것도 재원이 안 들어간 데는 연구물이 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 재원이 들어가는 데서만 연구물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죠. 이런 부분들이.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연구 풍토가 여전히 그렇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는다면은 역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이제 우리가 민중 여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없는 자료 속에서도 그것들을 발굴해 나가고 그래야만이 이제 전체적인 상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그 지역의 연구가 역시 좀 활성화되고 다변화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많은 또 사료들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전히 서울 중심이잖아요. 서울 중심이면 절대 항일운동사는 정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몇 개 학교에서 누가 뭐 좀 했겠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그런 규모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뭐 남북에 또 지금 분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남쪽만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전체적인 상이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화여대에 조금 하나 건의를 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여성 항일 운동사를 위한 아카이브를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화 역사관이 있어요. 이화 역사관에 좀 같이 해서 여성 항일 운동. 이화가 3.1 운동 때 우리 이렇게 많이 했어. 이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자료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양현희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볼 자료들을 뭐 이렇게 뭐 해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그런 여성 항일 운동사를 위한 어떤 아카이브가 그래도 적어도 대표적인 여자대학인 이화대학 안에 만들어진다면은 앞으로 100년 뒤에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